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의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창릉동 일대 기온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영하 9도입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서울에는 나흘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각별한 추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파헤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오늘 합수본이 마련된 서울 고검에 첫 출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미루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사이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삼성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목되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 문제를 놓고 장시간 깊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면서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남북 간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라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는 누적된 적대의 결과인 만큼 장기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해서 동결, 감축, 폐기 3단계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핵 활동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대감 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이 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가 많이 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느끼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정치적 분열이 심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했었고,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과 이념 차이를 꼽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분열의 책임으로는 정당보다는 강경 지지층과 강경 유튜버를 지목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렸고, 특히 국민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인식차가 컸다.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야당 지지층의 소외 인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갈등 완화가 어렵다며 여야가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야당 지지층 윤 어게인, 계엄이 옳다, 부정선거 주장, 이런 분들까지 포용을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넘을 수 없는 강 아닌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통일교에 이어서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신흥 종교의 관계와 선거 개입 방식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하는데요.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신천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한 정황이 담겼고,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선거 개입 의혹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 민주당 인사 대상 로비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은 수사 범위 확대가 물타기라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수사를 하고 특검이 도입되면은, 출범하면 그때 또 수사를 다 넘긴다. 이게 정부 여당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2022년 7월
지시한 정황이 1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수사 의뢰 방안을 보고했지만 윤석열은 고발을 지시했고 실제로 다음날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해경이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측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 의원들 이야기가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김병기 의원 측 구의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쓴 것이군요. 당시 예결위원장 내정이 번복되고 김병기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기습 선출되니까 반발이 커졌고 결국 의장 불신임과 재선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록과 법원 제출 자료에는 지역위원회 보좌관과의 협의 정황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파행이 김병기 의원의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도 잘 못하셨군요. 참 정치는요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관리 능력도 더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해요. 자, 아침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최근 양국 간 갈등 사안이었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 중간쯤에 한중 공동 수역이 있는데 구조물이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넘어온 것이니 중간선을 그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이어 구조물 가운데 양식장 관리 시설이 있다면서 이 시설을 중국 측이 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23년 기준 69% 수준입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필수적인 중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사실상 100%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금지를 본격화하면 일본 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소는 규제가 3개월 이어지면 일본은 6,600억엔 약 6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본 기아라 관방장관은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미군이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한 척을 공해상에서 납포했습니다. 납포 위치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 해상으로 미군은 해당 선박이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것을 적발해 2주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해당 선박은 벨라 1호에서 마리네라호로 이름을 바꿨고 러시아 함정이 호위에 나섰습니다. 납포 당시 인근에 러시아 함정은 없어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마리네라호가 베네수엘라 제재 석유를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선원들은 미국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러시아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러시아는 공해상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 덴마크와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y has the administration not taken Denmark's offer to discuss the situation in Greenland? 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다만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는 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말했고 미군 투입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 president identifi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very president retains the option to address it through military means. 미군 활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에는 외교 해법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Diplomacy is always the first option, as you saw. He tried that. 평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돈 문제로 불만을 늘어놓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나토가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토를 도울 것이라며
동맹의 정신을 언급하더니 그들은 모두 내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는 변화를 구호로 내걸고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계엄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 대표는 계엄 1년이던 지난해 12월 3일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거나 국민의힘 안에서 잘못과 책임을 찾겠다며 사뭇 달라진 메시지를 냈습니다. 새해 첫날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으로부터 절연을 요구하며 장 대표를 면전 비판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쇄신 요구가 분출해왔습니다.